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시입니다. 전쟁 이슈, 지정학적인 이벤트를 재료로 한 이러한 과대낙폭을 만든 이후에 지난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약 4에서 5일 정도 이러한 과대낙폭의 여진을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노리는 늦은 롱 포지션들의 청산 유동성, 즉 추격하는 포지션들의 청산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약 4에서 5일 정도 진행될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가격 차트상의 움직임은 이러한 과대 낙폭의 꼬리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약 5일에 걸친 기간 동안 가격 차트는 이러한 아래 꼬리 구간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형태, 하지만 이러한 구간을 이제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형태로서 이 가격 범주 구간에서 움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톰디마크 순차 모델의 관점에서 이러한 하락 셋업의 1번 기준봉의 고점을 이은 추세 구조, 즉 저항 구조의 형성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또 이러한 반등 이후에 이 구간을 터치한 이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강하게 내려 꽂는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와주면서 이러한 저항 구조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다시 한번 그 다음 진행된 캔들이 강하게 이러한 저항 구조를 돌파해내면서 재차 상승 셋업의 1번 봉을 만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움직임을 좀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러한 톰디마크 시퀀셜상의 리스크 라인 터치 이후에 가격적인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상승 셋업의 1번 봉들은 나와 주었습니다만, 이러한 1번 봉들의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처음으로 이 상승 셋업의 일본봉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과정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의 상승 셋업의 일본봉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좀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러한 4에서 5일간 진행될 꼬리 잡기라고 이제 표현한 이 과대낙폭의 꼬리 구간에서의 가격적인 움직임,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래라고 표현이 R 구간 아래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낙폭이 진행되더라도 이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황소들의 마지노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을 고수했던 것처럼 현재 동일하게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톰디마크 시퀀셜상의 저항 구조의 돌파, 자, 그리고 RSI의 이제 이러한 추세 구조의 돌파, 이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쐐기를 박자면 4시간봉 기준으로 MACD 라인이 현재 지금 골든크로스 이후 이격도를 조금씩 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MACD 라인이 영선을 관통해 준다면 이러한 상승 관점에서 이제 반등이 진행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일련의 비트코인의 조정 과정에 대해서 참고하였던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았을 때 이제 이러한 구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의 반등이 나왔고, 자,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차트와 테더 도미넌스 차트와의 이제 반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것이 비트코인의 조정세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반등이 결과적으로는 주봉 차트상 테더 도미넌스 차트의 이탈한 주봉상의 평행 채널 하단, 그리고 주요한 키레벨이었던 5.25% 레벨에 대한 리테스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자,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테더 도미넌스가 이러한 리테스트 이후 다시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과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함으로써 동일한 관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총 차트를 보아도 다시 한번 지속적인 갭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차트에서 갭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화해서 이러한 시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이러한 신규 축적 주소로의 유입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이제 주요한 분위기, 이제 전쟁 이슈, 그리고 반감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좀 큰 규모의 매수 집단들의 엑시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신규 주소로의 이제 신규 축적 주소로의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의 매수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가격 통합 구간에서 현재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이러한 계속해서 불안 심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와중에 시장의 이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소매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이제 비트코인 또는 다른 코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받아먹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는 제가 비트코인의 황금 비율 승수 차트를 통해 말씀드렸던 이제 이러한 3배수 구간으로 가기 위한 2배수 구간에서의 가격 통합 과정.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통합 구간에서의 조정이 목표로 하는 것은 실제 이런 가격 차트상의 이제 기술적 분석 지표들의 과열에 대한 해소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론들을 한번 꺾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게임에서 지지 않는 것이다. 자, 이러한 상승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심리가 극단적인 낙관론에 이제 치우쳐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이제 낙관주의자들이 비관론으로 돌아서게 유도를 한 이후에 그러한 심리를 역용하기 위한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에는 여전히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ME 선물 차트 역시도 이러한 갭 구간을 다시 한번 채우고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 줌으로써 현재 상단에 남아있는 이러한 상단 갭 구간, 이 구간에서 완전히 채우지 않고 다시 한번 내려줬던 이러한 갭 구간을 다시 한번 채울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갭 구간을 상방 관통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강한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체크했던 부분, 이러한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가장 주된 움직임은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가격 차트의 움직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펀딩 비율이 음수로 전환된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최신화된 청산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도 이제 이러한 구간 하단에 위치하고 있던 모든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 유동성이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벤트, 이제 전쟁 이슈를 동반한 이런 매도세, 기인한 연쇄 청산이 발생한 이후 다시 한번 이제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가장 많은 청산 유동성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은 약 72,000 후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간의 청산 유동성을 이제 해소하러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라는 것과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코멘트해 드렸던 내용. 자, 이러한 꼬리잡기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주요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늦은 추격 롱 포지션에 대한 플러시아웃, 그 다음에 과거 저점 매수자들의 누적 거래에 대한 매물대 테스트이다. 그리고 이렇게 낙폭을 만든 이후에 긴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을 주었지만 다시 반등했던 구간들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심리가 점점 낙관을 바라보던 투자자들이 비관론자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여러분들을 학습시키는 모델이고 그걸 하는 구간이 가격 통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이는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제 확인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거, 선동이 될까 염려돼요. 말을 좀 아끼겠지만 여러분들이 극단으로 염려하는 일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만큼 관점대로 약 4에서 5일 정도, 정확히 5일하고도 4시간이었죠. 이 구간 동안 꼬리잡기가 진행이 되었고 이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승 셋업, 새로운 상승 셋업이 현재 연속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MACD 라인의 영성 관통을 하나의 쐐기로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에 더불어 이제 반감기가 매우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의 매도 폭탄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 요소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코멘트해 보자면 실제로 이제 마이너들의 포지션 인덱스를 통해 살펴본다면 이제 채굴자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실제 엔페이가 증가하면서 많은 매도를 먼저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간에서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조금 증가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반감기가 다가오게 되면 이제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채굴 장비 업그레이드 혹은 이제 이런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채굴자들의 일시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이러한 시장 사이클의 고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채굴자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미리 좀 많이 매도를 해 가면서 이런 반감기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제 저항 구간에서 이런 채굴자들의 매도세는 굉장히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가격 조정의 주된 원인은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이다. 채굴자들의 매도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비단 채굴자들의 매도세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간에서 시장에 나왔던 매도세가 현재 UTXO의 카운트를 보았을 때 신규 UTXO의 주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매도세가 이제 신규 매수세에 흡수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일관적으로 주장하던 관점의 내용대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을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대로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 있을지를 지켜보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은 커졌지만 저는 일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약 4에서 5일 정도 진행되는 꼬리잡기라고 제가 표현한 그런 일련의 가격 움직임의 진행 과정이다. 그 외에는 어떠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불확실한 가격 차트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구간이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분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감정에 흔들려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4월 19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가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는 이제 금요일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주말도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